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돈의 흐름을 읽어주는 남자, 경제 유튜버 킴프로입니다. 여러분, 만약 어느 날 갑자기 정부가 지금부터 당신의 예금은 불법입니다. 라고 선언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내 돈 내가 모으겠다는데 뭔 소리야? 싶겠죠. 이 황당한 상상이 현실이 됐던 사건, 오늘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당신의 지갑을 지키는 지혜로 이어질 겁니다. 부의 진짜 비밀을 알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누르세요. 여러분의 구독이 바로 경제적 갓생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자, 시간을 거슬러 1933년 미국으로 가봅시다. 이때 미국은 그냥 망했습니다. 대공황이라고 부르죠. 길거리에 나가면 4명 중 1명은 실업자였습니다. 지금 우리로 치면 강남 한복판에서 만나는 사람 4명 중 1명이 직장이 없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공장은 멈췄고 은행은 수천 개씩 파산했습니다. 왜냐고요? 사람들이 은행을 못 믿으니까요. 당시 달러는 근본이제, 즉 금으로 가치를 보증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론상으론 내가 가진 종이돈을 은행에 가져가면 정해진 양의 금으로 바꿔줘야 했어요. 1온스당 20달러 67센트. 딱 정해져 있었죠. 그런데 경제가 박살나니까 사람들이 불안해서 종이 쪼가리 못 믿겠다. 내 금 내놔 하면서 은행으로 달려간 겁니다. 이걸 바로 뱅크런이라고 하죠.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도 새마을금고 사태 때 비슷한 일이 있었잖아요. 은행의 금이 동나기 시작하자 금융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바로 그때 구원투수처럼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프랭클린 델라노 루스벨트 대통령. 그는 이 막장 드라마를 끝내기 위해 아주 과감하고 어찌 보면 충격적인 카드를 꺼내듭니다. 1933년 4월 5일 루스벨트는 행정명령 6102호를 발동합니다. 그 내용은 정말 심플하고 무서웠습니다. 미국 시민은 금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한다. 네? 다시 한번 뭐라고요? 금을 거래하거나 사재기하는 걸 막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냥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범죄가 된 겁니다. 금화, 금괴, 심지어 금 증서까지 정해진 기간까지 연방준비은행에 반납하지 않으면 1만 달러의 벌금, 지금 가치로 수억 원에 달하는 돈입니다. 그리고 최대 10년의 징역에 처해졌습니다. 하루아침에 수천 년간 인류의 가장 안전한 자산이었던 금이 내 손안에 있으면 불법이 되는 세상이 온 겁니다. 이건 무슨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만든 법이 아니었어요. 국가 최고 권력이 만든 진짜 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금부치까지 들고 은행 앞에 줄을 섰습니다. 종이돈 쪼가리를 받기 위해서요. 물론 지하실에 숨기거나 밭에 묻거나 녹여서 장신구로 만드는 사람도 있었지만 10년 징역은 무서웠으니까요. 대부분은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부는 이걸 왜 했을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은행 시스템을 안정시키고 사람들이 금을 쟁여두는 걸 막고 연준이 돈을 더 찍어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아주 그럴듯하죠? 하지만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잘 들으세요. 정부는 시민들에게서 1온스당 67달러를 주고 금을 다 거둬들였죠. 그리고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1934년 1월 금 보유고 법이라는 걸 통과시키면서 금의 공식 가격을 온스당 35달러로 올려버립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정부가 국민들한테 2만 원에 뺏어간 한정판 스니커즈를 다음날 갑자기
이거 35,000원짜리 희귀템임 하고 가격을 올려버린 겁니다. 그 차익은 누가 먹었을까요? 당연히 정부죠. 이 한 방으로 달러 가치는 40%나 폭락했고 정부는 앉은 자리에서 엄청난 이익을 챙겼습니다. 국민들 뒤통수를 아주 제대로 후려친 거죠. 이건 정책이 아니라 합법을 가장한 강도질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루스벨트는 그 유명한 뉴딜 정책을 펼치고 대규모 공공사업을 벌이며 경제를 살릴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은행들은 정부 덕분에 금을 확보해서 안정을 되찾았죠. 결국 정부와 은행은 위기에서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누가 치렀나요? 바로 법을 믿고 정직하게 금을 냈던 평범한 시민들이었습니다. 이게 남의 나라 옛날 이야기 같으세요? 한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를 상상해보세요. 평생 아끼고 모은 금반지, 돌반지를 국가가 갑자기 불법이라고 선언하고 헐값에 가져간 뒤 다음날 그 가치를 확 올려버리는 겁니다. 우리 가족은 손해보고 국가는 이득을 보고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게 1933년 미국에서 실제로 수백만 명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물론 당시에도 저항은 있었습니다. 많은 계약서에는 인플레이션을 대비해 빚은 종이돈이 아니라 금으로 갚는다는 금 약관 조항이 있었거든요. 정부가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자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이 이건 사기다, 계약 위반이다 라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1935년 대법원은 단 한 표 차이로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국가 비상사태라는 명목 아래 정부는 돈의 규칙을 바꾸고 개인 간의 계약을 무효로 만들고 부를 빼앗을 수 있다는 무서운 선례를 남긴 겁니다. 이 사건의 진짜 본질은 단순히 은행을 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금이라는 실물 화폐와 시민들 사이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미국인들에게 유일한 합법 화폐는 정부가 보증하는 종이돈, 즉 명목 화폐뿐이었습니다. 금에 대한 믿음이 권력에 대한 믿음으로 대체되는 순간이었죠. 자, 그럼 진짜 승자는 누구였을까요? 첫째, 당연히 정부입니다. 시민의 금을 빼앗아 가치를 부풀리면서 수십억 달러를 벌었습니다. 이 돈으로 세금을 올리지 않고도 뉴딜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는 치트키를 얻은 거죠. 둘째, 은행입니다. 시민들의 금이 연준 금고로 들어가면서 파산 위기에서 구제받았습니다. 결국 자기들이 잘못해서 위기를 만들어 놓고 그 해결 비용은 국민에게 떠넘긴 셈이죠. 그리고 셋째, 언제나 그랬듯 정보를 아는 소위 금수저들이었습니다. 법이 시행되기 전에 재빨리 금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몰수 대상이 아닌 희귀 수집용 주화나 보석으로 바꿔놓는 식으로 법망을 피해갔습니다. 그럼 패자는요? 너무나 명백하죠. 금이야말로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수백만의 평범한 미국인들입니다. 그들은 시스템을 믿은 죄로 가장 큰 손해를 받고 돈의 규칙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권력자의 펜 끝에서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뼈아픈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제 현재로 돌아와 봅시다. 이 90년 전 이야기가 2024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원리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이 위협받으면 정부는 그걸 지키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합니다. 설령 그것이 국민의 부를 빼앗는 일일지라도요. 1933년에는 금이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는 대마불사 은행들을 살리기 위해 수조 달러의 국민 혈세가 투입됐죠. 2013년 키프로스에서는 은행을 살린다는 명목으로 국민들의 예금 일부를 강제로 빼앗아 갔습니다. 2020년 팬데믹 때는요. 무제한으로 돈을 찍어내면서 자산 가격은 폭등했지만
우리 월급은 제자리 걸음이었죠. 구매력이 사라진 겁니다. 인플레이션. 이것이 바로 현대판 자산 몰수입니다. 1933년처럼 경찰이 와서 당신의 금을 빼앗아 가진 않지만 월급 오르는 속도보다 떡볶이 가격 오르는 속도가 더 빠르다면 결과는 똑같습니다. 당신의 저축 가치는 떨어지고 당신의 노동 가치는 하락합니다. 이건 아주 천천히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진행되는 부의 이전입니다. 폭력이 아닌 정책을 통한 몰수인 거죠. 1933년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당신의 자산이 절대 안전하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시스템이 정해진 규칙대로만 움직일 거라고 믿지 마세요. 위기가 오면 규칙은 바뀝니다. 과거에 정부가 금을 불법으로 만들었다면 미래의 디지털 계좌를 동결하거나 연금을 압류하거나 자산에 막대한 세금을 매겨 부를 빼앗지 않으리란 법이 있을까요? 선례는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형태만 다를 뿐이죠. 진정한 부는 화면에 찍힌 숫자만으로 측정될 수 없습니다. 진짜 경제적 자유는 정부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자산과 지식을 갖는 것입니다.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당신의 기술, 종이 약속이 휴지 조각이 될 때도 가치를 지키는 실물 자산, 그리고 역사를 아는 지혜. 그래서 다음 비상사태가 선포될 때 남들처럼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게 아니라 패턴을 읽어내는 것. 미국이 시민들의 금을 훔쳤을 때 그들은 이것을 절도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구출, 애국심, 더 큰 선을 위한 희생이라고 포장했죠. 하지만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시스템은 살아남았고 국민이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비슷한 경고를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그들이 한번 당신의 부를 가져갈 수 있었다면 그들은 다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돈과 권력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규칙이 바뀔 때마다 빈손에 종이 쪼가리만 들고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 다음에 정치인이 안정을 약속하거나 은행원이 당신의 돈은 안전하다고 말할 때 1933년을 기억하십시오. 금융 시스템의 규칙은 자연법칙이 아니라 권력의 결정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결정은 순식간에 당신에게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지식과 통찰력, 그리고 진짜 부를 추구함으로써 스스로를 지키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면 이제 당신은 한 단계 더 성장한 겁니다. 역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이 그 답을 찾는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